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토픽 모의고사 제3회 읽기 36번에서 48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63번, 64번 문제는요. 이메일이나 인터넷 게시판과 같은 종류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이메일과 인터넷 게시판의 제목을 통해서 전체 주제나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문화 행사 혹은 체험 행사에 대한 안내나 물건 판매에 대한 광고와 같은 내용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보통 5문장에서 6문장 정도 나오고요. 글을 읽기 전에 선택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3번 문제, 글을 쓴 이유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왜 글을 썼는지 의도를 찾는 문제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 글을 쓴 이유가 자주 제시되어 있으니까요.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한번 볼까요? 받은 편지함이니까요. 이메일인 것 같습니다. 제목, 학생이세요? 무료로 기타를 배우세요. 보내는 사람은 한국기타학원 원장 김준수이군요. 기타를 좋아하지만 돈이 없어서 고민하시고 계신가요? 이번 주부터 학생에게만 무료 기타 수업을 합니다. 주 2회 수업이고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합니다. 기타가 없어도 학원으로 오세요. 2만 원에 기타를 빌려드립니다. 기타를 배우고 싶으신 학생은 전화해 주세요. 김준수 010-1234-7890 이런 안내 메시지입니다. 63번 준수 씨는 왜 이 글을 썼을까요? 학생에게 무료로 기타 수업을 합니다. 준수 씨는 학생들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 글을 썼습니다. 1번 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2번 기타를 2만 원에 팔고 싶어서 2만 원에 빌려준다고 했으니까 맞지 않아요. 3번 기타를 치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4번 학생들에게 기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63번 정답은 학생들에게 기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64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일주일에 2번 수업합니다. 어떻게 나와요? 주 2회 수업이고 주 2회라는 말은 일주일에 2번이라는 말이죠. 2번 수업은 2시간 동안 합니다.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수업은 1시간 동안 합니다. 3번 직장인도 기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만 기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학생이 아니라서 안 됩니다. 4번 학원으로 가면 기타를 무료로 빌려줍니다. 기타가 없으면 2만 원에 기타를 빌려줍니다. 무료로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무료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이죠.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64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요. 주 2회 수업이다 라는 표현이니까요. 일주일에 2번 수업합니다.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가 나와 있는데요. 다음에 단어를 들으시면서 어떤 악기를 말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탬버린,
하모니카, 첼로, 심벌즈, 드럼, 실로폰, 색소폰, 트럼펫, 캐스터네츠, 기타, 아코디언, 리코더, 트라이앵글, 바이올린, 하프, 피아노, 실로폰, 리코더,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하모니카, 탬버린, 트럼펫, 기타, 바이올린, 심벌즈, 피아노, 드럼, 색소폰, 첼로, 하프, 아코디언. 육십오 번 문제는요, 기억에 들어갈 표현을 찾는 문제이죠. 따라서 기억의 앞뒤 문장을 잘 읽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지는 주로 하나의 단어에 4개의 문법 표현이 나오거나 4개의 단어에 하나의 문법이 나옵니다. 하나의 단어에 4개의 문법 표현이 나오는 경우에는 단어의 의미보다는 문법 표현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4개의 단어에 하나의 문법 표현이 나오는 경우에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뒤 문장의 내용을 잘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65번, 1번, 가격이 비싸서 2번, 먹기 어려워서 3번, 만들기도 쉬워서 4번, 파는 가게가 많아서 지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빔밥은 유명한 한국 음식입니다. 비빔밥은 한국인들도 좋아하지만 외국인들도 많이 좋아합니다. 비빔밥은 맛도 좋고 기억 빈칸입니다. 집에서도 자주 먹는 음식입니다. 간단하게 비빔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은 만들기가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죠. 따라서 빈칸에는 만들기가 쉽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65번은 3번 만들기도 쉬워서 라는 표현이 있으니까요. 빈칸에 넣어서 문장이 연결이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빔밥은 유명한 한국 음식입니다. 비빔밥은 한국인들도 좋아하지만 외국인들도 많이 좋아합니다. 비빔밥은 맛도 좋고 만들기도 쉬워서 집에서도 자주 먹는 음식입니다. 잘 연결이 되었죠?
65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66번 문제 풀어볼까요? 66번은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읽고 같은 내용을 찾아야 하겠죠. 글을 읽으면서 해당되는 선택지가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선택지를 잘 비교해 가면서 관련이 없는 내용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답을 찾아보지요. 그리고 선택지의 문장에 사용되는 표현들은 지문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사한 어휘들을 알고 같은 의미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단어 정리 항상 중요합니다. 같은 표현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66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집에서는 비빔밥을 먹지 않습니다. 비빔밥은 집에서도 자주 먹는 음식입니다. 2번 비빔밥은 한국 사람들만 좋아합니다. 비빔밥은 한국인들도 좋아하지만 외국인들도 많이 좋아합니다. 3번 비빔밥에는 채소와 고추장이 들어갑니다. 비빔밥에는 고추장, 볶은 야채, 밥, 계란이 들어갑니다. 야채는 채소와 같은 말입니다. 야채라는 단어를 채소로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4번 비빔밥은 유명한 한국인이 만든 음식입니다. 비빔밥은 유명한 한국 음식이죠. 유명한 한국인이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알 수 없고요. 66번 정답은 비빔밥에는 채소와 고추장이 들어갑니다.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67번, 68번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지문은 보통 5문장에서 7문장 정도 나옵니다. 지문을 읽기 전에 67번의 선택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 전체를 읽으면서 대략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고요. 68번 문제는 선택지와 글의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67번 1번 계속 2번 방금 3번 아무리 4번 천천히 이런 단어들 기억하면서 지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다음날 아침에 졸려서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빈칸 뒤쪽 문장 확인합니다. 잠을 못 자면 점점 더 회사 일이나 공부를 하기 어려워지고 성격도 나빠집니다. 빈칸 뒤에 점점 더 어려워진다 라고 했잖아요. 점점 더는 똑같은 상태가 계속되거나 반복될 때 쓰는 말이죠. 그러므로 빈칸에는 계속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상태가 반복될 때 쓰는 단어이니까요. 우리 계속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앞뒤 문장이 연결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 다음날 아침에 졸려서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계속 잠을 못 자면 점점 더 회사 일이나 공부를 하기 어려워지고 성격도 나빠집니다. 표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68번 역시 선택지 먼저 읽어볼게요. 1번 마시기도 합니다. 2번 마셔줘야 합니다. 3번 마시면 안 됩니다. 4번 마실지도 모릅니다. 같은 단어의 4가지 변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휘의 뜻보다는 문법적인 요소에
포인트를 맞추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잠을 잘 자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오기 때문에 밤늦게 커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야 건강해질 수 있는데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오기 때문에 밤늦게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하고는 연결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역시 마셔줘야 합니다. 마실지도 모릅니다. 어울리지가 않아요. 밤늦게 커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잠이 잘 안 오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됩니다. 앞의 문장과 아주 연결이 잘 되었습니다. 68번 정답은 마시면 안 됩니다. 3번이었습니다. 69번과 70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는요. 역시 단어와 문법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70번은요.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역시 글을 읽고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말하고 싶은 내용은 주로 두 번째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 나오니까요. 선택지와 잘 맞춰 가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또 한꺼번에 여러분이 정답이 조금 찾기가 힘들면 선택지를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답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 문장에 사용되는 표현들 지문에 나올 때는 표현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사한 어휘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함께 지문 읽어볼게요. 69번 선택지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너물, 2번 마늘, 3번 적을, 4번 부족할. 다른 의미니까요. 우리는 어휘의 뜻에 충실하면 되겠습니다. 지문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몸무게가 100kg이 빈칸 정도로 뚱뚱했습니다. 100kg 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100kg보다 무겁다는 말은 100kg이 넘는다 라는 말이 되겠죠. 저는 고등학생 때 몸무게가 100kg이 넘을 정도로 뚱뚱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69번 문제는요. 1번 넘을 100kg이 넘을 정도로 뚱뚱했습니다. 100kg보다 더 무거웠다라는 표현을 골라야 됩니다. 100kg보다 무거운 사람이었지만 친구들도 많았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 선배들이 저를 뚱뚱하다고 무시하고 놀렸습니다. 저는 그게 싫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밥을 조금만 먹으면서 살을 뺐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날씬한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나 봐요. 69번 문제 풀었고요. 이번에는 7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나는 고등학생 때 친구가 없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뚱뚱했지만 친구들과 잘 지냈습니다. 2번 저는 대학생이 될 때까지 뚱뚱했습니다. 대학생이 될 때까지 뚱뚱해서 대학교 선배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무시하고 놀렸죠, 선배들이. 3번 저는 뚱뚱해서 대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뚱뚱했지만 대학교에 갔죠. 대학교에 가서 선배도 생겼고요. 선배님들이 뚱뚱하다고 무시하고 놀렸죠. 4번 밥을 많이 먹어도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집니다. 밥을 조금씩 먹으면서 살을 뺐지요. 이 글의 내용과
맞는 것, 이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대학생이 될 때까지 뚱뚱했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사람 외모 표현 중에서 몸매와 관련된 어휘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몸매를 갖고 싶으신지요? 뚱뚱해요. 뚱뚱한 건 별로 선호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토실토실해요. 요건 조금 귀여운 표현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보통 체격입니다. 보통 체격이에요. 그리고 조금 마른 사람에게는 날씬해요. 혹은 말랐어요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말보다는 몸매가 좋다 이런 말이 듣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몸매가 좋다라는 뜻은 마르다라는 표현보다는 몸선이 예쁘거나 볼륨이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몸매가 좋아요. 열심히 운동해서 몸매가 좋군요 라는 말을 들어보기로 해요. 이번 시간에는 길을 물어보거나 가르쳐 줄 때 사용할 수 있는 동사에 관해서 받아쓰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트북 준비하시고요. 준비되셨나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찾다. 받침 주의하셔야 합니다. 찾다. 물어보다. 물어보다. 건너다. 건너다. 건너가다. 건너가다. 보이다. 보이다. 지나다. 지나다. 나가다. 나가다. 들어가다. 들어가다. 내려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올라가다. 여러분 다 적으셨나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찾다. 물어보다. 건너다. 보이다. 지나다. 나가다. 들어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다. 학교를 찾다. 물어보다. 길을 물어보다. 보이다. 산이 보이다. 지나다. 다리를 지나다. 건너다. 길을 건너다. 건너가다. 길을 건너가다. 나가다. 밖으로 나가다. 들어가다. 안으로 들어가다. 내려가다. 아래로 내려가다. 올라가다. 위로 올라가다.
이번 시간에는 토픽 모의고사 제3회 읽기 63번에서 70번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간으로 모의고사 3회는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악기 이름과 몸매 관련 표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